아침 식당입니다. 와, 와, it's very nice. 와, 좋은데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음악도 좋고, 바다도 좋고, 하기야 소피아와 블루 소피아도 좋고요. 와, 아침을 아주 멋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역사상 제일 위대한 수학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 잘못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쪽에 묵었던 호텔입니다. 저기 창문 열려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제가 묵었던 호텔입니다. 터키의 대부분의 땅은 이스탄불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어요.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한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는 아침 9시가 돼도 다른 도시 한 7시 그런 느낌입니다. 여하튼 수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수학자가 누구냐, 가장 위대한 수학자가 누구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누구도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르키메데스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 이러면, 지구 위를 걸었던 가장 위대한 수학자 그러면 1등이 아르키메데스, 첫 번째. 역사 순으로입니다. 두 번째는 오일러나 가우스를 칩니다. 둘 다 치기도 하고요. 오일러, 가우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뉴턴입니다. 뉴턴. 역사적으로 보면 뉴턴이 더 앞서 있네요. 뉴턴, 오일러, 가우스. 오늘은 그 중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를 찾아서 갑니다. 2000년 전 수학자입니다. 그 유명한 유레카를 남긴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유레카 이렇게 합니다. 가우스가 대표적으로 그랬대죠. 17각형 작두법을 가우스가 만들어낸 뒤에 노트에다가 유레카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자, 과학자들의 가장 우상인 아르키메데스를 찾아서,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아르키메데스를 찾을까요? 하여튼 아르키메데스를 찾아서 지금 아침에 트램을 타러 나갑니다. 진짜 궁금해요. 혹시 튀르키예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갈라타 타워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여기서 멋지게 특히 여자분들 옷을 입고 와서 사진을 막 그렇게 찍어요. 예. 오늘 또 트램을 2번이나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낯설면 고생스럽습니다. 예. 익숙하면 쉬운데 낯설면 어렵습니다. 바다의 비린내가 물씬 풍겨오네요. 여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이죠. 찾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자 어렵습니다. 를 찾아가는 길에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스탄불과 아무 관계가 없죠. 옛날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 건 이탈리아의 지금 시실리 섬에 시라큐스라는 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발가벗고 거리를 다니던 이 최고의 수학자는 사실은 많은 기록을 남겼고 많은 제자들 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이 수천 년 동안 오면서 다 유실이 된 거죠. 물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그것들을 아마 베껴서 적고 교재로 쓰기 위해서 책을 만들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죠. 게다가 당시에 종이도 없었습니다. 파피루스가 있긴 했지만 보관성이 워낙
형편 없었고요. 이제 양피지는 워낙 비쌌죠. 양이 껍질로 만들면 지금 가죽 잠바 만드는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워낙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얘기는 여러 가지 책들로 전해오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본을 보거나 그분이 증명한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 있는 이 대주교자 대주교자에서 책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하이베르그라는 덴마크 수학자가 정확히 그 내용을 알은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이스탄불로 날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책을 전부 복사를 떠갑니다. 그 당시에 뭐 엑스레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는 이슬람이 국교는 아니지만 90%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그리고 무종교가 8%, 8.5%. 결국은 아마 이 캐토릭 신자나 혹은 동방교회 신자들은 아마 0. 몇 %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혹은 그리스 정교회라고 불리우는 세계 제2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제일 많은 그것의 총본산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원래 여기가 군부였겠죠. 잘 아시다시피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분리되면서 교회도 나누어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서로마 쪽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된 거고, 거기가 총본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동로마 쪽의 교회는 여기가 본산이 된 거예요. 여기가 당시에 콘스탄티노폴리스잖아요. 콘스탄티노폴. 그러니까 여기가 로마 카톨릭의 총본산으로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 정교회 또는 동방 정교회라고 불리는 로마 카톨릭에 대응돼서 두 번째로 신자가 많은 이 교회의 본부입니다. 너무 소박하죠? 우리나라 명동성당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요? 이 앞에 광장도 너무 작고요. 너무 소박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마침 오늘 일요일이라서 정말 귀한 장면을 제가 봅니다. 신자들이 참여해서 미사 드린 장면입니다. 여기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촛불을 피우지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동방 정교회는 이런 룰이 있어요. 모든 대주교는, 그러니까 각 나라의 대주교는 동등하다. 각 나라의 대주교는 동등하다. 단지 동등한 대주교 중에 1번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다. 이런 룰이 있습니다. 여튼 이 앞에 여기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건물이 도서관 건물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 건물에 도서관장이 책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물론 이 책만 발견한 건 아니죠. 이 책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건 그뒤 한참 후에 뉴욕에서 나타납니다. 뉴욕 크리스티 경내에 이 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훔쳐간 겁니다. 소중하다는 굉장한 수학적 기록이 발견됐다는 걸 알고 전쟁 중에 이걸 훔쳐간 거예요. 크리스티 경내에서 논란이 많았죠. 이거를 경매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여하튼 한 익명의 사업가가 이걸 경매 낙찰을 받고 이거를 볼티모어에 있는 도서관에 기증을 합니다. 볼티모어 도서관에 보관되던 책은 이제 학자들이 마음껏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껏 보면서 최근에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 10년? 2000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자외선, 적외선을 이용을 한 겁니다. 하이베르그가 이용한 방법은 정말 사진 판독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아마 흑백 사진이었겠죠. 그 흑백 사진 밑에 희미하게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이게 어떤 책이라는 걸 아르키메데스의 책이라는 거를 발견한 거고,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재현한 거는 2000년에 들어서서 몇몇 학자들이 현대 장비를 이용해서 그 자외선 적외선을 이용해서 예전에 쓰여 있는 글자를 완전하게 판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은 완벽하게 내용을 저희가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전설로만 전해던 아르키메데스의 뭐 부채의 원리라든지 뭐 원주율 3.14를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극한의 개념도, 그러니까 원주율을 구하려면 이제 다각형을 점점 이렇게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튼 아르키메데스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언제 저희가 시라쿠사에 다시 갈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당에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위대한 수학자의 업적을 기록한 책이 발견된 이곳을 한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뭐를 이렇게 컵에다가 나눠, 미사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나눠 가져가네요. 양피지는 원래 코텍스인가요? 뭐 그렇게 불리죠? 이게 플림세스트라고 불리는 거는 양피지가 그냥 새 양피지가 아니라 재활용된 양피지다. 지우개로 지웠다가 다시 쓴 양피지다. 그래서 플림세스트라고 합니다. 보통 명사인 것 같은데 거의 고유명사화 됐죠. 이스탄불에 하면 생각나는 기억이었습니다. 한동안 저렇게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한 20년 전에 왔을 때 정말 많이 이렇게 바다에 서서 여기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타는 페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시내버스죠. 근데 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유람선을 탄 거랑 똑같지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유람선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25리라짜리입니다. 25리라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00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강이 여기서 끝나면 왼쪽 오른쪽 사이에 저 큰 다리가 보이시죠? 이게 바다고요.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으로 가면 러시아 흑해함대로 유명한 그 흑해고요. 오른쪽이 지중해의 입구입니다. 우리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가장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갑니다.